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겉으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 맞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잘 포장된 가면일까요? 사람은 평소엔 본성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회적으로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착한 척, 배려하는 척, 겸손한 척, 그럴듯한 모습 뒤에 본심은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 4가지 순간, 이 4가지 모습 중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엔 절대 알 수 없는 본성. 하지만 이 4가지 순간에서는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순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힘이 생기자마자 달라지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 드러날까요? 놀랍게도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거나 돈이 생기면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눈빛, 어조, 말의 선택까지 모두 변합니다. 예전엔 같은 눈높이로 대하던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위계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위치나 권한을 인간적인 가치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겸손은 사라지고 말끝엔 은근한 무시가 담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조용하던 이지훈 씨는 상사에게는 깍듯하고 동료들에게도 예의 바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팀장이 되고 나서부터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의 말을 끊고 의견을 묵살하고 후배에게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은 말하죠. 제가 왜 저래졌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 지금의 오만함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숨기고 있던 본성이 힘을 통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우린 종종 겸손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 힘이 생겼을 때도 겸손한 겁니다. 평소엔 누구나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생긴 뒤에도 여전히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승진한 뒤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명령조로 바뀌는 사람. 친구 사이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뒤 내가 너 도와준 거 기억하지? 라며 관계를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힘이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면 그건 겉모습이 아니라 본성을 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먼저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본심은 결국 나보다 아래면 막 대해도 된다는 생각에 있는 거죠. 그게 말투든 눈빛이든 사소한 반응 하나든 다 드러납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숨겨져 있던 본성을 꺼내줄 뿐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말, 강해졌을 때 겸손을 잃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이 그 사람을 판단할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약자에게 차가운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의 본성은 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정확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있어 보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식당에서 일하는 분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배달기사나 청소하시는 분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 아르바이트생을 쥐잡듯 다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의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J.K. 롤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알려면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이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관계를 꿰뚫는 기준이자 사람을 판단하는 정확한 잣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이 좋고 외모가 단정하고 예의 바르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무례하다면 그건 본성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그 사람 기준에서 쓸모없는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대부분 손익계산이 빠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친절하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태도가 냉정하게 바뀝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정도 사라지고 사람이 아니라 이용 가치를 보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김희영 씨는 평소엔 유쾌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임에서 지인 중 한 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를 멀리하고 뒷담화를 하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반면 경제적 위치가 좋은 사람들에겐 여전히 공손하고 친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관계가 아니라 거래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친절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존중하는 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치나 힘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괜찮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말은 부드럽고 예의도 차립니다. 하지만 작은 상황에서 예컨대 엘리베이터 앞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무시하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툭툭 던지듯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자세가 드러납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무심하고 건조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평소에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잠깐의 말투, 눈빛, 반응 하나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꼭 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속에 진짜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잘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가 똑같이 친절한지를 보세요. 거기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불리해지자 거리두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짜 태도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돈이 없고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고 멀어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기 없던 겁니다.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땐 상대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처음엔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내가 실직했다는 말을 꺼내자 슬그머니 멀어집니다. 자기는 바쁘다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예전처럼 반가운 표정도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관계는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있을 땐 웃고 다가오지만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했던 시간도 의미를 잃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유용한 존재로만 대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유대보다 실용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관계죠. 즉,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정보, 돈, 영향력 때문에 붙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요소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있던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박근영 씨는 사업에 실패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평소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그 친구를 믿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죠. 하지만 몇 달 뒤 박근영 씨가 다시 사업을 회복하자 그 친구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연락을 했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단 하나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형제가 돈을 벌기 전까진 가까웠지만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자 연락이 끊기고 부모조차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죠.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짜는 멀어지고 진짜는 남습니다. 가식은 무너지고 진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드러나는 상대의 태도는 앞으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도 내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틈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단 한 번도 인간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관계는 평소가 아니라 위기에서 시험됩니다. 내가 빛날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말. 관계는 위기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손해볼 땐 가면을 쓸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 화날 때 본심이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평소엔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를 계산하죠.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그 모든 계산과 통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그때 진짜 속마음이 튀어나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 말에는 평소에 절대 꺼내지 않던 비난,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 그리고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엔 다정했던 사람이 화가 나는 순간 너 원래 그런 애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널 싫어하는 거야 같은 말을 한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본심이 터져 나온 장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투사라고 부릅니다. 속에 쌓아둔 불만이나 평가가 분노를 통해 여과 없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즉, 감정이 격해질수록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현식 씨는 평소에 굉장히 온화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인과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네가 이기적이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엔 단 한 번도 한 적 없던 말이었고 분노라는 문이 열렸을 때 튀어나온 말이었죠. 이럴 땐 절대 그냥 화나서 한 말이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참았고 포장했을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화가 날 때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무의식적인 실수가 아니라 상대를 꺾고 상처 입히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화를 낼 때마다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말을 통해 상대를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감정을 무기로 삼는 사람, 그땐 화나서 그랬어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진짜 인격이 된 사람은 화가 나도 말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분노는 조절되고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우린 종종 화나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성격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땐 그가 화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꼭 보세요. 거기서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 그리고 본심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말. 감정이 폭발할 때 튀어나온 말이 진짜 그 사람 마음이다. 그 순간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투는 공손하고 표정은 따뜻하고 행동도 예의 바르죠. 하지만 이런 겉모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혹은 관계에서 더 이상 이익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입니다. 평소의 친절함보다 위기 속의 태도가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순간. 힘이 생겼을 때, 약자를 대할 때, 내가 불리해졌을 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이 장면들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이 그 순간에 터져나오죠. 그리고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실수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힘든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향이고, 성향이 반복되면 그것이 본성이 됩니다.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2번은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반복된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